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레이스 리 님이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 아침은 왠지 새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맞습니다. 그렇죠.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열려라님, 다시 만나는 세상 기대됩니다. 새로운 세상 만들려면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046님, 어제 투표 사무원으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선거인 명부 대조하느라 눈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희망찬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공 눈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고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3046님이 사심을 담아 주소를 남겨주신다면 JB가 기꺼이 보내드릴 수도 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더마카가 인공 눈물을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JB보단 통이 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반향초님, 오늘 유난히 하늘은 맑고 화창하네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촌철님들 6개월간 마음 졸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담쟁이 넝쿨님은 이제는 쫓겨난 국민 주권과 민생을 다시 찾아오고 집 나간 공정과 상식을 다시 데려와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정치 보복 없는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에서 우뚝 서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인사도 주셨어요. 새 시대를 여는 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란을 극복한 힘도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었고요. 네. 네, 대통령에 대한 당부가 쏟아지는 와중에 시선 집중에 당부를 남겨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406 하나님,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애청할게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애청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더 좋은 환경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오늘 JB타임즈는 본격적으로 대선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JB의 분석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작해 주시죠. 투표율은 49.4%였습니다. 득표율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줄 불러야죠. 호칭은 임기가 개시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49.4, 김문수 후보 41.1, 이준석 후보 8.3, 권영국 후보 0.9%였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고 떠오른 인물이 저 개인적으로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었는데요. 오, 총리 유력설이 나오는 그분. 네. 그 대선이 있기 직전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바로 정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다. 안정적 승리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득표율 79.4%, 득표율 49.4%, 2위와의 득표율 차 8.27% 차. 이건 말 그대로 안정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투표율 80% 넘고 득표율 과반 이루고 득표율 차 10%포인트 차가 이루어지는지가 사실은 최대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랬죠. 이게 된다면 이건 압도적 승리다라고 모두 입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 승리 또는 무난한 승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잠깐 샛길로 빠지면 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나왔고 여러 방송사는 결과 예측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100% 개표가 이루어진 그 결과표를 놓고 어느 방송사가 가장 잘 맞췄는가를 보니까 MBN이 가장 정확했다라는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MBN의 예측은 이재명 49.2, 김문수 41.7이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가장 근접한 게 MBN 예측조사였다. 요즘 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12.3 내란 때문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12.3 내란을 맨 앞에서 막은 정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민주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는 뭐냐? 순리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의석의 광범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임기를 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그냥 이 측면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의 낙선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승리, 무난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무난한 패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부터는 저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관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과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냐? 첫째, 영남 강원을 지키면서 자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이 빨간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른바 동서분할 구도를 이뤘다는 점에서 친윤 세력이 버틸 여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핑곗거리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계 득표율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지 친윤 세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릴 수 있다? 이준석 후보에게 돌릴 수 있다. 핑곗거리가 생겼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친윤이 버틸 여지가 생겼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정반대로 동쪽 지역의 동요와 이탈을 최소화한 점을 기초로 조금만 우리가 더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내란 후보만 내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다라는 친한 쪽의 공세 여지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과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의 차, 이거를 한번 그 추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 그리고 서울에서 득표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세종에서 마이너스 10.9%포인트, 대전이 마이너스 10%포인트, 서울이 마이너스 9%포인트였습니다. 스윙보트 지역인 이곳에서 왜 이렇게 낙폭이 컸을까? 그건 역시 내란이 주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영남 강원 지역은 낙폭이 6 내지 7%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영남 강원 지역의 낙폭과 스윙보트 지역의 낙폭을 대비를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내란 정권의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보를 했다면 이 낙폭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친한계는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 아전인수 해석과 자기 본의 행보가 극대화되는 이런 양상을 빚을 수 있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구조적 내용 상태가 전혀 변화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정리하면 친윤과 친한이 싸울 거다. 계속 싸울 거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는 있겠죠. 친한은 구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있죠. 친윤이 그걸 누구로 내세울 것이냐가 아마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초롱님이 김문수 전 후보 당대표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사인데 자 과연 저 득표율을 가지고 김문수 이젠 전 후보라고 해야 되는 거군요. 전 후보를 내세워서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을 모세울 것인가. 근데 다른 인물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겠죠. 바로 이 시간부터 그 경쟁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관련해서 뭐 부정선거론, 대선 불복 논란도 사그라들까?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바로 부정선거, 대선 불복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사 밖에서 나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인물 더 짚어보죠. 이준석 전 후보인데요. 득표율이 8.3%였습니다. 목표치에 미달을 했죠. 공식적으로 내건 목표치가 얼마였습니까? 15%였습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는 10%. 10%를 넘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타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달했습니다. 왜 미달했는가는 그 누구나 첫 번째 요인으로 이걸 꼽습니다. TV토론 발언. 이것이 결국은 참사를 불렀다. 자, 추문을 부각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후보 본인의 추태로 비치면서 자기 이미지에 오물을 묻혀버렸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탄이 오발탄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유권자의 평가 척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발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도약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렁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의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삭 주울 수 있는 도구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세 확장을 꾀할 여지도 사실상 확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니냐. 이 점 봐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합계 득표율. 이렇게 오면서 단일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론에 시달릴 수도 있게 돼버렸다. 단일화만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후보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음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짧게나마 권영국 후보. 이 소식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득표율 0.9%였지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8시부터 4시간 동안 들어온 후원금이 1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 여기서 하나의 또 여지를 아마 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금액으로는 11억 5천만 원이었지만 후원금 보낸 건수로 하면 32,427건이었다고 하니까 이 여지를 가지고 뭔가 진보정당 재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짧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유달빛님,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새겨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 같고요. 네. 반만고양이님, 이제 내일 한번 잡읍시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김창면님, 투표율 차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